안녕하세요. 이번에 인프콘에서 인프랩의 업무 프로세스 개선기를 주제로 발표하게 된 인프랩 프론트엔드 개발자 장우현입니다. 저는 오늘 제가 인프랩에 입사한 이후로 빠르게 성장 중인 이 인프랩이라는 조직 속에서 함께 빠르게 성장하기 위해서 고민하고 시도했던 다양한 소프트 스킬들을 공유해 보려고 합니다. 따라서 복잡한 기술이나 코드는 한 줄도 나오지 않기 때문에 꼭 개발자분들 뿐만 아니라 비개발자분들도 모두 재미있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발표에서는 제가 겪었던 총 3가지 방식의 프로세스를 소개해 드릴 예정인데요. 먼저 입사 초창기에 경험했던 인프랩의 업무 프로세스, 그리고 렐릿이라는 채용 서비스를 신규 개발하면서 도입했던 새로운 업무 프로세스, 마지막으로 렐릿 개발에서도 느꼈던 아쉬움들을 개선해서 개인적으로 가장 만족도가 높았던 그 이후의 프로젝트, 이 3가지로 구성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제가 입사 초기에 경험했던 인프랩의 업무 프로세스입니다. 사실 이때 당시만 하더라도 딱히 프로세스라고 부를 만한 체계가 없었던 것 같아요. 조직 규모도 작았기 때문에 소통은 주로 문서보다는 구두나 DM 위주로 이루어졌고요. 프로젝트 진행 도중에 작업이 얼마나 진행 중인지에 대한 판단도 명확한 기준이 없었던 것 같아요. 또 상황별로 꼼꼼하게 QA를 진행하기보다는 빠르게 개발하고 빠르게 배포하는 방식을 선호했었습니다. 이런 방식은 조직 규모가 점점 커지면서 몇 가지 문제점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는데요. 먼저 문서 자료가 없다 보니 팀원들 각자 머릿속에서 모호하게 이해하고 있었던 기능 명세들로 인해서 소통 비용이 크게 증가했고, 또 신규 입사자분들은 업무 히스토리를 파악하는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프로젝트 매니저 입장에서는 기능이 어디까지 개발된 건지 진행률을 파악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또 빈약한 테스트 케이스로 인해서 예외 상황에 대한 고려가 충분히 되지 않은 기능들이 실제 제품에 반영되곤 했습니다. 아마 꼭 저희 팀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도 이런 비슷한 문제점들을 경험해 보셨을 것 같은데요. 두 번째 프로세스는 바로 이런 문제들에 대한 고민에서 출발합니다. 작년 중하순부터 시작했던 채용 서비스 렐릿의 개발 프로젝트에는 체계적인 업무 진행률 관리와 완성도 높은 제품을 만들기 위해 새로운 프로세스를 도입해 보았는데요. 새로운 프로세스에서는 보시는 것처럼 시트를 통해서 프로젝트를 관리했습니다. 먼저 시트의 좌측에는 이번 프로젝트에 구현해야 할 기능 명세를 구체화해서 리스트업했습니다. 시트 상단에는 프로젝트 전체 일정을 주 단위로 나누어서 작성해 주었습니다. 본격적으로 개발을 시작하게 되면 개발자들은 월, 수, 금, 격일로 모여서 자신이 개발한 기능의 진행 상황을 업데이트해 주었습니다. 이렇게 시트 기반으로 업무를 관리하기 시작하면서 개발자들은 작업 목록을 보고 개발해야 할 기능들과 우선순위를 보다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었습니다. 프로젝트 매니저 입장에서도 프로젝트의 진행 상황을 보다 자주 구체적으로 공유받을 수 있었습니다. 또 보강된 문서를 통해서 이전에 비하면 확실하고 효과적으로 소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전의 문제점들을 모두 해결하고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마쳤을까요? 아마 이미지를 보시면 아니라는 걸 아실 수 있을 텐데요. 프로젝트 후반 개발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고 QA 기간에 접어들면서 아주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지금까지 개발자들이 열심히 업데이트했던 이 시트가 사실 신뢰도가 매우 떨어진다는 점인데요. 대체 왜 그럴까요? 그래프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그래프는 프로젝트 기간 동안 생성되는 이슈들을 누적해서 표현한 모습인데요. 프로젝트 초반 기획 단계에서 이번 프로젝트에 구현해야 할 기능들을 이슈라이징하고 기획이 어느 정도 정리되면 본격적으로 개발을 시작합니다. 개발 기간 동안에는 기획상의 변경이나 추가 기능 등으로 인해서 만만하게 이슈가 추가됩니다. 문제는 바로 이 개발 기간이 끝나고 QA 기간에 접어들었을 때 발생합니다. 그동안 개발자들은 각자 아무런 검증 없이 완료했다고 작성했던 이 진행률들이 막상 QA가 시작되자 미구현된 기능, 버그들, 미반영된 디자인 등
고칠 점들이 우후죽순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부터 제품팀 전체는 정말 비상 상황이었는데요. 다들 야근과 주말 근무 같은 초과 근무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심지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표한 일정을 달성하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이렇게 또 한 번의 쓰라린 경험을 겪고 나니 많은 고민이 들었는데요. 물론 개발자 입장에서는 보다 꼼꼼하게 개발해서 앞으로는 오류를 점점 줄여 나가야겠지만, 조직 입장에서 시스템적으로 개발자가 놓친 부분들을 보다 조기에 발견하는 방법은 없을까에 대한 고민이 들었습니다. 아까 보셨던 이 누적 이슈 그래프에서 후반기에 얼마나 생겨날지 모르는 이 이슈들을 보다 조기에 발견하거나 애초에 없앨 수 있다면 우리는 프로젝트 일정 관리에 있어서 예측 가능성이 훨씬 높아지지 않을까요? 그 결과 적용한 최종 프로세스는 바로 전체 업무를 스프린트 단위로 쪼개고 매 스프린트가 끝날 때마다 QA를 진행하는 방식입니다. 기존의 업무 방식은 기획과 디자인, 개발, QA의 각 단계가 이전 단계를 완료해야만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방식이었는데요. 새로운 업무 방식은 프로젝트에 필요한 기능들을 주 단위 스프린트로 쪼개고 이 안에서 개발과 QA를 반복하는 방식을 도입했습니다. 보통 주 단위 스프린트 일정은 다음과 같이 진행했는데요. 먼저 매주 월요일 스프린트가 시작할 때는 스프린트 플래닝 시간을 통해서 이번 스프린트 때 해야 할 구체적인 업무 내용과 팀원들의 리소스를 파악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하루의 프로젝트를 위해서 온전히 개발만 할 수 있는 시간을 회의나 기타 업무 등을 고려해서 보수적으로 4시간으로 산정해서 일주일에 총 20시간으로 계산을 했는데요. 예를 들어서 팀원 A가 이번 스프린트 때 개발해야 할 기능이 이렇게 A, B, C 총 3가지로 작업에 예측되는 소요 시간이 14시간이라면 20시간 이하이기 때문에 이번 스프린트 내에 충분히 개발할 수 있다고 판단했고, 팀원 B 같은 경우에는 4가지 작업으로 인해서 총 개발 소요 시간이 25시간으로 20시간을 초과한다면 이번 스프린트 내에 달성이 불가능한 작업량으로 판단해서 이렇게 일부 기능을 다음 스프린트로 연기하고 일정을 재조정하거나 또는 리소스가 여유 있는 팀원에게 작업을 재분배했습니다. 이렇게 플래닝한 대로 화요일과 수요일에는 집중적으로 개발을 진행했는데요. 추가적으로 데일리 스크럼과 데일리 회고를 진행했습니다. 데일리 스크럼은 하루에 한 번씩 팀원들이 모여서 개인별로 그날 계획한 작업 내용과 특이사항을 공유했습니다. 매일 진행하는 만큼 업무에 부담을 주지 않도록 가볍게 진행했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팀원들끼리 사무실 내에서 가까운 자리에 앉아 있었기 때문에 따로 회의실도 잡지 않고 의자만 돌려서 가볍게 이야기하는 방식으로 진행했습니다. 하루 일과가 끝나고 나면 데일리 회고를 진행했습니다. 3FS라는 방법으로 그날 하루에 진행했던 업무와 느낀 점, 배운 점 등을 꾸준히 기록해 주었습니다. 목요일에 진행하는 개발 QA는 일종의 스프린트 QA의 리허설 개념인데요. 개발자들끼리 모여서 실제 QA와 동일한 환경에 동일한 테스트 케이스로 자체 QA를 먼저 진행했습니다. 이때 발견한 버그 사항들은 스프린트 QA 이전에 최대한 수정해서 실제 스프린트 QA의 테스트 성공률을 높여주었습니다. 금요일에는 PO 주간으로 팀원들이 함께 모여서 이번 스프린트의 요구사항을 테스트 케이스 기반으로 검증했고, 발견한 버그는 다음 스프린트 일정에 추가하여 그 주 스프린트를 마무리했습니다. 이렇게 새로운 업무 프로세스를 도입하고 나니 무엇보다 큰 장점은 매주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팀원들이 진행 상황을 측정하고 팀 전체의 일을 공유하게 되면서 프로젝트 일정 전체의 이 예측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점입니다. 아까 보셨던 이전 프로세스 당시에 누적 이슈 그래프를 다시 가져와 봤는데요. 이전 프로세스의 그래프가 다음과 같은 기울기를 가지고 있다면 이번에 새로 도입한 새로운 프로세스는 누적 이슈가 주황색 그래프와 같은 모습을 보이게 되었습니다. 이전 그래프와 이렇게 겹쳐서 비교해보면
이전 프로세스에 비해 새로운 프로세스는 거의 일정한 기울기로 프로젝트 초중반이 진행되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또 이전 프로세스가 개발이 완료되고 후반 전체 QA 기간에 다다르면 이슈가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기울기가 매우 가팔라지는 반면, 새로운 프로세스는 이미 스프린트 QA 때 대부분 검증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오히려 기울기가 완만해졌습니다. 보시는 그래프는 실제로 저희가 신규 프로세스를 처음 도입했던 프로젝트의 누적 이슈 그래프를 캡처한 이미지인데요. 아까 주황색 그래프처럼 기울기가 일정하거나 심지어는 프로젝트 후반에 이를수록 기울기가 완만해지면서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프로젝트가 진행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예측 가능성이라는 장점 외에도 팀원들은 꾸준히 진행 상황을 점검받기 때문에 일정 준수에 대한 책임감과 제품 자체에 대한 오너십도 많이 증가했고요. 마지막으로 개인적인 측면에서는 매일 꼼꼼하게 회고를 하다 보니까 그날 업무에 있었던 성장 포인트들을 발견하고 리마인드하면서 보다 밀도 있는 성장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물론 현재 프로세스도 완벽한 건 아니기 때문에 고민할 지점들이 조금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 고민 지점, 스프린트는 한국말로 전력 질주라는 뜻입니다. 보통 주 단위로 짜여지는 일정은 매우 타이트하게 짜여지는 게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팀원들의 컨디션과 체력 관리를 위해서 스프린트 일정은 적절한 수준으로 분배하고 프로젝트가 마무리되면 충분한 휴식과 재정비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코딩 시간의 부족인데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스프린트 진행 과정에는 각종 QA, 플래닝 등 개발 외적인 업무가 훨씬 많아졌기 때문에 개발자들은 물리적인 코딩 시간이 다소 부족해졌습니다. 팀 내부적으로는 이에 대한 대안으로 E2E 테스트 자동화를 통한 QA, 사전 회의록 작성을 통한 효율적인 회의 진행 등을 고민 및 시도 중입니다. 이렇게 인프랩의 초기부터 현재까지의 업무 프로세스 개선사에 대해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가 고민했던 내용들이 여러분들께도 조금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채용 홍보 잠깐 하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저는 인프랩에 입사한 지 아직 채 2년이 되지 않았는데요. 입사 당시만 해도 저까지 불과 3명이었던 프론트엔드 개발자가 벌써 11명이 되었을 정도로 빠르게 성장 중입니다. 저희와 함께 성장 기회 평등이라는 가치를 위해 즐겁게 일하실 개발자분들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그럼 이만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